튜블리스마저 너마저 안 된다면 진짜 가망이 없다. 근데 튜블리스 공기압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첫 경험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허허. 강렬합니다. 저는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대박입니다. 더 그립감이 좋아져서 훨씬 더 공격적인 라인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펑신 더더마입니다. 펑크가 또 났어요. 또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튜블리스 가야겠다 생각해서 튜블리스 갑니다. 피렐리에서 일단 좀 협찬을 해주셨고요. 피렐리의 피제로 튜블리스 레이스 타입으로 일단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블리스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튜블리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튜블리스 한번 진짜 튜블리스마저 너마저 안 된다면 진짜 가망이 없다. 이거 진짜 나가는 돈이 너무 장난이 아니라서 사용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타이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체감이 바로 됩니다. 이게 지면에 닿는 게 바로 타이어기 때문에. 이렇게 피제로사의 피렐리사의 피제로 튜블리스고요. 26C입니다. 이게 25C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6C를 선택을 했고, 또 드레스업을 위해서 검월 타이어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선 클래식 라인이 검월 모델이더라고요. 튜블리스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이제 빵꾸 방지죠. 여기 속에 실란트를 미리 좀 채워 넣기 때문에 웬만한 실펌 같은 경우에는 실란트 쿤이 막아줄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튜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스네이크 바이트라 그러죠. 뱀이 꽉 문 것처럼 이게 공기압을 낮췄을 때 턱이나 뭐 큰 홀 같은 거 밟으면은 찡겨가지고 이제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간하면은 공기압을 한 8, 90 정도 이상은 채워 넣잖아요. 근데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튜브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기압을 낮춰감으로써 승차감도 높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점. 클로버 사이클링 앞이고요. 지금 더워가지고 속에서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클로버 사이클링의 그 하케닉 추천해주시는 실란트 해서 일단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벌써 껴진 거예요, 튜블리스? 원래 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우왕좌왕. 케바케. 약간 좀 궁합이 잘. 원래 좌충우돌 뭐 이런 거 찍을라 했는데 말이죠. 다시 해. 우당탕탕 그거. 원래 다큐멘터리도 연출해서 찍는 거야. 근데 튜블리스 공기압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한 70? 체중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80. 나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 난 너무 초반에는 되게 저압 세팅을 많이 했어요. 저압? 초반에는. 네. 저압 세팅에서 막 65, 60대를 많이 선호했어요. 네. 근데 점점 바람을 많이 넣고 있어요. 왜요? 그게 그러니까 저압 세팅이랑 약간 좀 그 튜블리스 치고 고압 세팅이랑 기록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넣기 귀찮으니까 저압을 하면 매일매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 그러니까 80 넣고 시간 지나면 60 그냥 탈만을 해주고 나가는데 60이면 50이면 이건 좀 위험하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한동을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진 않는데 보통 거의 다 넣죠. 한 보충할 때 30ml를 보충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작업에는 좀 더 넣는 거예요. 튜브 빠진 무게가 뭐 그렇게 그게 아니네요. 이득이 아니네요. 그죠. 튜블리스는 근데 뭔가 타보면 느낌 그냥 바로. 원래 튜블리스 쓰지 않았었나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게 첫 경험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허허. 강렬합니다. 어허. 나중에 타이어를 다 쓰고 교체할 때 보면 안에 막 호치키스 핀 같은 경우가 박혀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박혔는데 펑크가 나지 않고 줄고 사용해 왔구나라는 그런 이득이다. 썸네일입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사실 타이어는 타는 순간 바로 체감되지만 강호의 도리상 1000km는 타고 리뷰를 시작합니다. 제가 평지, 낙타 등 어필, 다운힐, 코너링 할 거 없이 다 고르게 타봤고요. 여기 피렐리 피제로 튜블리스에 대한 선 요약은 굉장히 대만족입니다. 사실 타이어는 자전거에서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뭐 프레임이나 휠,
심지어 다른 컴포넌트들까지 기암급으로 맞춰놓고 타이어랑 튜브는 저렴이로 조합하는 경우를 좀 이해를 못하는 편인데요. 가장 1순위로 업그레이드를 할 부분은 바로 타이어죠. 체감도 바로 되고 업그레이드 만족도도 굉장하니까요. 기존에 저는 5000성 클린처랑 피제로사의 레이스 모델 클린처를 고집해 왔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MB SES 휠과 또 지금 사용하는 보라 울트라 WTO 모델은 모두 튜블리스를 지원하긴 하지만 제가 좀 워낙 보수적이라서 변화가 좀 두려웠달까 해서 클린처를 지금까지 고집해 왔었는데 펑처가 나도 진짜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저를 펑신이라고 부르면서 부정마냥 같이 타자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세파스의 피렐리 측에서 튜블리스를 지원해 주셔서 냉큼 거무얼 모델이죠. 클래식 26C 모델을 장착한 후에 1000km를 채우고 리뷰를 해봅니다. 먼저 퍼포먼스, 두 번째는 주행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퍼포먼스. 사실 로드바이크를 타는 가장 큰 목적이죠. 바로 속도. 저는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대박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클린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낙타등 코스인 분원리라든지 남한산성 같은 어필 같은 경우에는 편도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꽤 있어서 변수가 많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5W 정도 세이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순환 코스라서 변수가 좀 적은 봉뺑의 경우에는 평속 40 정도 기준으로 5W나 세이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몇백 와트 속에서 몇 와트 이러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구독자 형님들 모두 파워 테스트 할 때 떠올려 보세요. 1W 올리려면. 두 번째, 주행감. 튜블리스의 가장 압도적인 장점이겠죠. 튜블리스는 다른 타이어 타입들과 다르게 공기압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프 사이에 맞추던 옛날 개척과는 다르게 요새는 각 타이어 회사에서 아니면 휠셋 회사에서 체중에 따른 적정 공기압들을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적정 공기압이라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클린처로 한 70프 사이 정도 넣고 타면 튜브가 찝혀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죠. 하지만 튜블리스는 속에 튜브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기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70프 사이 넣고 라이딩 해보셨나요? 이게 로드인지 MTB인지 싶습니다. 바로 신세계 체험 가능. 자, 세 번째, 그립감. 이건 클린처니 튜블리스니를 떠나서 솔직하게 피제로 피렐리가 최고라고 봅니다. 공기압을 같게 세팅하고 탈출각을 동일하게 가도 확실하게 코너링할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제가 클린처를 사용할 때도 다른 브랜드 모델보다 피제로 타이어들을 고집했던 이유도 바로 코너링에서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튜블리스다 보니까 공기압을 보다 더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그립감이 좋아져서 훨씬 더 공격적인 라인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사실상 상급 튜블리스 모델 중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구름 저항 관련 사이트에서 각 브랜드 타이어들마다 비교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퍼포먼스, 즉 속도에 치중한 모델들은 보통 마일리지나 펑처 방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피제로 튜블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 있게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피제로 튜블리스는 가격 대비 퍼포먼스와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그립력이 대박이다. 5W 아낄 수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들도 모두 튜블리스 지원하는 힐셋을 가지고 계시다면 튜블리스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대박.